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공부하시다 보면요. 야, 이거 비중도 얼마 없는데. 그래, 맞아요. 실제 비중은요. 한 5에서 8% 정도 출제돼요. 근데, 예, 그리고 실제로 요 레벨 1에서 예,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강의 수도 좀 적을 거라고 봐요. 다른 이제 비중 높은 데보단요. 그렇지만 비중은요, 레벨 1에서 5에서 8%인데요. 요 자체가 그 CFA 시험 근간에 이루는 그 근본 과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CFA 시험에서 이제 근본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근본 과목이에요. 다른 근본 과목은 우리가 이제 에세이라고 불리는 그 과목들이고요. 왜 근본이냐? 그죠? 여기서 배운 이론이요, 어떻게 보면 에코티 인베스먼트에도 쓰이고, 뭐 코퍼레 이슈에서도 쓰이고, 퀀트에도 일부 쓰이고, 대부분 그 디버티브에도 일부 쓰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어떠한 에셋에 대한 평가나 에셋에 대한 기교들에 대한 얘기들은요,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게 근본이 딱 돼가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본 과목이기 때문에요. 레벨 1, 레벨 2에서 당연히 나고요. 요 자체로는 뭐 의미는 좀 덜 중요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들이 다양한 파트에서 이제 응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렇게 이제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비중이 적으니까 안 중요하네, 이게 아니라 사실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리딩 61부터 시작하는데, 오버뷰부터 시작해요. 되게 얇아요. 일단 슈에저 노트 자체도 얇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내가 이게 얇은데, 그쵸? 얇기 때문에요. 이거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강의 내용 들으시고요. 그, 어떤 파트들은, 제가 말하는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뿐만 아니라요, 슈에더 노트에서 어떤 과목들은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과목들은 좀 뒤죽박죽 정리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야, 이거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혹은 뭔가를 더 구현해야지 조금 학습자가 이해가 될 텐데,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요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들은 조금 정리가 약간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조금 더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실 때 수월해요. 그래서 강의는요, 이제 강의 노트는 따로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의 노트를 또 제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CFA 인스티튜트에서 발행하는 기본 교재가 있잖아요. 원래 이제 다 이제 그 기본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걸 이제 압축해 놓은 게 우리가 이제 슈에더 노트고, 슈에더 노트를 또 압축한 게 만약에 강의 노트면, 그죠? 강의 노트만 보고 공부하고 강의만 들으면, 제가 보기에는 레벨 1은 어찌어찌 하면 들어갈 수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레벨 1 보고 끝나실 거 아니잖아요. 레벨 2, 레벨 3까지 가야 되는데요. 레벨 2에 가면요,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전공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공하신 분들이고, 전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원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레벨 1에서도 슈에더 노트를 보시고, 혹은 단순하게 그냥 중요한 개념들만 확인하시고 시험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합격할 수 있어요. 레벨 2는 조금 더 이제 기교, 조금 더 세밀하게 전문화되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단순하게 그냥 보시고 합격할 수 있는 분들도 레벨 2에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레벨 3는 레벨 1과 2를 어떻게 보면 버무려 가지고 진짜 어플리케이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복합적인,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가 필요한 게 레벨 3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레벨 1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왕 하시는 공부 제대로 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래서 CF에도 뭐 1, 2를 거의 1년 만에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레벨 1 딱 합격하시고 레벨 2. 그러니까 레벨 1에서 공부 많이 하면 레벨 2에서 쉬워져요. 어차피 왜 개념이 물론 이제 유사한 개념들을 많이 배우고 좀 더 딥하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데 기본 시험이 영어예요. 영어인데 삼지선다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찍어도 3분의 1이에요. 레벨 1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멀티플 초이스라고 하죠. 그렇지만 영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분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이링구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차피 미국에서 뭐 대학도 나왔고 혹은 영어권과에서 뭐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용어 자체가 오히려 영어 용어가 시험을 영어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도 되고 좀 이해하기도 쉽지만,
그 국내에서만 이제 공부하신 분들, 우리가 말하는 네이티브 코리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이티브 코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좀 이제 영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시험은 기본 용어들은 당연히 영어로 다 아셔야 되고 영어로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다고 제가 뭐 영어로 이거를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설명드리고 거기에 그 매칭되는 한국식 그런 그 용어가 어떤 건지도 이제 같이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모듈 61.1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나온다. 그래서 이게 LOS에서 발췌된 거예요. A부터 모듈 61.1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죠? 포트폴리오 어프로치, 투자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포트폴리오 접근 방법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스텝들, 근데 어떤 단계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자산을 운영하는 어떤 단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describe types of 인베스터, 어떤 사람들이 인베스터냐? 투자자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 형태들이 있고, 이 형태들의 각각의 특징과 니즈들이 어떤 거냐? 투자자마다 조금씩 좀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describe defined contribution, 요 DC라고 부르죠. 앞에 DC가 있고, 네,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그죠? DB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A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B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복합적인 개념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describe portfolio approach to investing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돼요. 그죠? 포트폴리오가 무엇이냐? 포트폴리오는요, 일반적으로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를, 그죠? 삼성 A라는 주식,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이거를 여기에만 사고 있어요. 이거 포트폴리오냐?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사고, 예를 들어, 뭐 LG 에너지 앤 솔루션도 샀어요. 이게 제 계좌에 두 개가 있어요. 얘는 포트폴리오냐? 맞아요. 그쵸? 우리가 말하는 한 개, 그죠? 초과 두 개라 할게요. 두 개 이상의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럼 얘는 주식이 되고 주식 안에서도 서로 다른 종목이 되면 포트폴리오예요. 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샀다. 그러면 그거 삼성전자 주식만? 그러면 제 계좌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다. 그렇죠?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뭐 아까 LG 에너지 앤 솔루션을 각각 한 주씩 구입했다. 그럼 이건 포트폴리오냐? 그건 포트폴리오다. 그러면 주식도 사고 채권도 샀다. 그건 포트폴리오냐? 그것도 포트폴리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여러 자산의 집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는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개별적으로 자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에 몰빵하는 투자도 있고요. 포트폴리오는요. 여러 자산에 쉽게 말하면 분산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하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어프로치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죠? 모던이라고 할게요. 모던 파이낸스 티어리라고 할게요. 모던 뭐 인베스트먼트 티어리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현대 파이낸스 티어리에서는요. 이 포트폴리오 접근 방법을 하고 포트폴리오의 가장 접근의 핵심은 뭐냐면요. 분산 투자예요. 다이버시피케이션. 그렇죠? 분산 투자.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냐? 분산 투자하면은 뭐 뒤에 또 배우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다이버시피케이션 투자를 했어요. 다이버시피케이션 투자하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수익은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수익은 이제 평균 수익률이 나오죠. 어떤 그 자산의 평균 수익률을 유지하고 두 번째 리스크라는 팩터가 있어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거 아니냐. 얘는 사람들이 서로 다 좋아해요. 그죠? 수익은 다 좋아하죠. 얘는 리스크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나 얘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를 좋아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크를 싫어해요. 얘가 많으면 난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건 가만히 있는데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싫은 걸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분산 투자를 안 하면 그렇죠? 이제 수익도 물론 높아지고 위험도 커지긴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면 이게 좋다. 그래서 현대 포트폴리오 티어리에서 현대 인베스트먼트 티어리 혹은 현대 파이낸스 티어리에서는요. 요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분산 투자 해가지고 왜 위험이 줄어들고 수익은 가만히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체계적인 이론들을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근데 보시면 이제 요즘에 보시면 제가 좀 이제
투자 공부를 뭐 이런 예전부터 했지만 이제 대가들에 대한 투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대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뭐 워렌 버핏 같은 분, 아니면 찰리 먼거, 그쵸? 오래된 친구라고 하시죠. 그다음에 그 마젤란 펀드 만드신 제 순간적으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네요. 그 마젤란 펀드 만드신 그분, 그런 분들이 보시면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영상들이 부산 투자 왜 하냐? 나는 한 두세 개, 많아야 세네 개 그런 주식에다가 몰빵할 거야. 그게 너무 좋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대부분 그렇죠? 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나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을 발굴할 수 있는 굉장히 눈이 밝은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게 있고 이게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뭐하러 내가 안 좋은 걸 사요. 좋은 걸 그냥 다 몰빵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확실히 몇 배씩 오르고 몇십 배, 몇백 배씩 오른다면 거기에 다 몰빵을 하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런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투자 대가가 된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분들 따라해가지고 야, 그 피터 린치 맞아. 기억나네.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분들은 몇몇 종목에 올인한대. 아니면 몇몇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몰빵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결과가 이제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그런 분들보다 좀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옥석을 가릴 눈이 있기 때문에 옥석만 고르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거. 그렇죠? 옥만 고르는 거죠. 석은 버리고요. 근데 우리는 옥과 석을 딱 보면 뭐가 옥이고 뭐가 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담고 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전제 조건을 그렇죠? 망각했어요. 전제 조건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딱 보면 이 좋은 주식이고 안 좋은 주식이 아는데 왜 미쳤다고 왜 분산 투자해? 내가 분산 투자했으면 나 이렇게 돈 많이 못 벌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옥석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의 눈 같은 거, 우리 호크아이라고 하죠. 매의 눈 같은 게 있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구분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또 투자 연륜이 있어가지고요. 옥석을 구분하더라도 사실 삶이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막 주가 폭락해봐요. 다들 팔고 싶지, 그렇죠? 완전히 그 주가가 그냥 빵원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파는데 그분들은 믿음도 있고 확실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영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나는 이거 안 해가지고 돈 벌었다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분들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